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로 막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총 47.85%를 득표해서 총 41.50%를 득표한 홍준표 후보를 약 6%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여론조사에서는 뒤졌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약 11% 뒤졌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모시고 진행 중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여론조사 전문가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배 소장님.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당심에선 이기고 민심에서는 진.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승리인데요. 조직의 승리다. 그렇죠. 조직의 승리다. 자, 그 수치를 조금씩 잠시 쉬는 동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재미난 측면을 발견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뭐가 재미납니까? 아니, 홍준표 후보가 네.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어요. 48.21%인데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인 압도적인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이 홍준표 후보 2030 말 그대로 홍콜라 효과잖아요. 내가 이 대선 이길 수 있어요. 당원 투표 60% 넘으면 내가 이겨요. 골든크로스. 이런 후련한 시원한 사자우를 토해냈던 것이 홍준표 후보인데 국민 여론조사 앞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원에서 더 많이 앞선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여론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를 견인해야 되는데 이 2030 지지를 과연 홍준표 후보가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이 윤석열 쪽으로 올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락연설을 장장 길게 했지만 그건 뭐 이제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확신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눈빛을 보면 고민에 사로잡혀 있어요. 고민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많이 뒤졌는데 10% 보이선 이상 뒤졌는데 그 MZ세대, 여성, 중도층 나에게 오지 않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유권자층을 내가 흡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 고민이 도사리고 있는 눈빛을 봤어요. 그죠. 우리 배 소장님은 수락연설 때 그 후보의 눈빛에서 많은 거를 읽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날 당일은 이낙연 후보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이재명 후보의 눈빛을 보면서 야, 이재명 후보 이겼지만 불안한 저 눈빛. 제가 그때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홍준표 후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도 이게 집안 잔치거든요. 그다음에 승복해야죠. 그래서 수락연설을 한 승자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장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얼굴이 시종 어두웠거든요. 그 이야기는 정말 아니 국민한테 내가 이겼는데 당원들은 날 지지하지 않았어. 2011년 기억나실 거예요. 한나라당 당대표를 할 때 아이고 당 운영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오세훈이도 말 안 듣고 그때 왜냐하면 서울시장에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늘 힘든 존재였어. 힘든 대상이었어. 근데 이번에 보면 21만은 윤석열한테로 가고 12만은 자기한테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12만은 주로 20, 30, 40 젊은 세대 분명히 당원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마음이 돌아설까? 이건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뭐가 재미냐면 호남에서 광주와 전남을 순회경선에서 이기지 못한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그렇네요. 역대 최초예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나 차이 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그렇네요. 이건 역대 없었던 선거입니다. 굉장히 둘 다 지금 상당히 결점이 지금 많은 후보들이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그동안 쭉 봤던 기존의 우리 관성대로 후보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이상한 나라의 선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면 오늘 이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일 것 같은데, 자, 좀 전에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38대 48로 10%
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저희 장경태 의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일장 연설을 하셨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좀 덜 했어요. 왜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거리가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때 이제 그 배 소장님이 처음에 분석을 하셨던 게 역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당의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면서 그 홍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런 양상이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건 말은 아닌 거죠.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실체가 있는 얘기였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여론조사 최근에 발표됐던 거 어제 MBS인가요? 나온 걸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동률로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계속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정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주자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역선택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역역선택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일반 시중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와 다른 건 재질문을 했어요.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래도 누가 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경쟁력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짚어넘어가면 MBS 조사에서는 이제 동률이 나왔었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동률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된 경선 여론조사 6천 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조사 기간은 같습니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10%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조사 기간은 이제 하루가 다르죠. 왜냐하면 MBS 조사는 수요일까지 실시가 되는 것이고 월, 화, 수가 된 거고 국민경선 여론조사는 수요일과 목요일인데 뭐가 다르냐? 일단은 질문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재명, 유승민 대 이재명, 원희룡 대 이재명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가장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아이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재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내보면 답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안 하는 주로 연령대가 젊은 세대 그리고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젊은 세대 2030과 여성들이 다시 생각하고 대답할 때 누구였을까? 그렇다면 홍준표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MBS 여론조사보다는 국민경선 여론조사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모응답 부분을 빼고 다시 계산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비율이 더 높았을 때니까 실제 국민경선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윤앵커께서 굉장히 윤석만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는 실제로 이보다는 더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칼럼을 썼지만 본선 경쟁력은 그래 난 토론 잘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홍준표가 올라올 경우에는 토론의 달인 중에 한 사람인 이재명 후보도 섬찟해. 저 사람이 올라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법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전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더 격차를 냈더라면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더 격차를 냈더라면 15% 이상 격차를 냈으면 홍준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오늘 윤석열 후보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뭐 그분 말씀을 들어본 거 아니니까 모르지만 한번 유추해 본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다 생각할까요? 이재명 후보도 후보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소리 내고 웃을 분위기는 아닌데 소리를 내지 않고 씩 하고 웃을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은 이재명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캠프가 좀 더 해볼 만하다 뭐 그런 판단을 수 있다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약점이 뭐냐면 이재명도 약점이 MZ세대 그 다음에 여성 중도층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MZ세대 2030을 견인한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 반값 등록금 해야죠. 반값 아파트 왜 안 합니까? 아이고 후련해. 이 사람이 뭔가 막 토해내면 홍준표 다 비호감의 시대 비호감 속에서 후련한 이야기를 하는 청량 콸콸콸콸콸 이 이야기를 하는 홍준표에게 더 주목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 지지를 받는다는 점 또 하나는 토론을 이재명 자신보다도 더 잘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점은 그렇죠. 토론회 때 우리가 토론 잘하면 누가 솔깃합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중도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MZ세대와 중도층의 강자인 홍준표가 올라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온다니까 생긋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를 소리내지 않고 지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네. 윤석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당장에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구멍이 있겠죠.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반문 정서가 있죠. 그 반문 정서에 처절할 정도의 결집. 어느 순간인가는 중도층도 이거 아니야.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경제, 일자리 등등등 많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권자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교체 여론과 반문 정서가 더 결집될 수 있는 후보는 사실상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짚어보면 이제 방금 이제 정권 교체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57%입니다. 네. 근데 반면 정권 재창출은 33%예요. 그러니까 매우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정권 교체 여론이 5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 정권 재창출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네네. 현재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그 차이의 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 중도 혹은 무당층이라는 이야기일 텐데 요 차이가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MZ세대, 뭐 여성, 뭐 이런 분들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왜냐? 자, 왜 정권 교체 여론을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에 오롯이 투영이 안 될까? 그렇죠. 그 문제입니다. 네. 문국현이 아니라 문국리예요. 문국리.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긴 해도 긍정평가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버티고 있어. 네. 완전히 확 이것이 차기 대선 후보에까지 쏠려가지 않도록.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걸 오롯이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를 견인해 와야 되냐면 중도층을 견인해 와야 되거든. 근데 중도층까지 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윤석열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됐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뭐 배우자 관련 의혹도 있지, 고발사주 의혹도 있지,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홍준표 후보는 2030 지지를 받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완전하게 결집을 하는, 그러니까 후보의 결함이 좀 있었던 거죠. 2%, 3%, 5% 부족했던 거. 마지막에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정권 교체 여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당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이 돼야 이걸 우리가 정권 교체라 부르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말수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적고 이재명 후보는 많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스처도 다르잖아요. 서로의 또 정치 이 방향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와요. 적어도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사람 응답자의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는, 조금 적게는 이제 4분의 1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적 성격이 있다. 네. 이런 응답을 20대, 30대, 40대들은 내놓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이 오롯이 가지 않는다. 지금 네. 윤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윤 후보가 가장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정권 교체 여론을 자기의 지지율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오는 지적이 뭐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지금 역점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 2030 세대, 특히 이제 20대 남자, 30대 남자의 이른바 이 2대남의 지지를 받는 게 이준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아쉽다는 게 뭐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좀 더 명확하게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표의 이미지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이어트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70% 당원 투표 넘지도 못했어. 네. 그건 필요 없고 60%만 넘어도 모든 저의 역량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사실 이 목표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권 교체론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요새 상당히 이제 밀고 있잖아요. 네. 밀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차기 대선 주자인 이번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대통령을 넘지도 못하는데 이 정권 교체를 또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서 집토끼도 놓쳐버린다거나 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첫 번째, 그나저나 강찬호 앵커는 뭐 말문이 막혀서 더 질문 안 하시고. 아닙니다. 우리 윤석만 위원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윤석만 위원한테 마이크를 뺏기고 있는 거죠. 지금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대통령 지지율보다 왜 지지율이 안 나오냐. 첫 번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대통령만 놓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 긍정, 부정 평가는 55%. 네.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40대 55가 나오는 거예요. 긍부정이.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의 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렇죠. 팽팽하다 이건 말이에요. 팽팽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무응답이 한 25% 내외가 나와요. 그러면 자, 팽팽하다는 이야기는 35대 35야. 네네. 어차피 지금 40을 혼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넘고 있는 거지. 아니 이건 왜냐면 대선 후보는 한 명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팽팽하니까 이재명 35, 윤석열 35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대통령과 차이점이 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은 여기서 이른바 코로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본인의 그 핵심 지지층 이른바 호사화 네. 핵심 지지 기반이 명백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그 지지 기반이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대 네. 살아있네. 이 지지층이 살아있으면서 40% 언저리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결국 누구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 네. 민주당이 있지. 호남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불러일으킨 끌어모은 지지층도 있어요. 네. 경기도, 그다음에 진보층, 또 40대.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바탕에 깔려있는 도움을 더 받아야 될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넘어서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런데 시간은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죠. 네. 이제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M여중 네.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 M여중 마포여중 아닙니다. 네. 자 MZ세대 여성 중도층을 네네. 끌어갈 거잖아요. 네. 그때는 40%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윤석열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어느 한쪽은 넘게 돼 있는 거죠. 네. 결국 그 굉장히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그렇죠.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아까 왜 저 질문 안 하냐 쉽게 네, 네. 문제였지만 지금 아까 홍준표 후보가 그 후보 수락 윤석열 후보가 할 때 표정이 어두웠다. 거기서 네. 나타나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로는 내가 11%포인트나 이겼는데 그렇죠. 해서 입으로는 지금 좀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네. 대선 결과에 승복을 하고 내 역할은 경선을 흥행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일종의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으로 원팀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상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패자의 상징성인데 네네. 윤석열 후보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가 아니라 네. 경선 흥행에 나는 기여를 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막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을 견인하거나 정권 교체를 주도하지는 네. 못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통계적 이 통계적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무슨 이야기냐? 20대, 30대의 지지를 받았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확장성이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잠깐만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어차피 최종 결선에서는 최종 대선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어느 쪽도 가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20대, 30대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겠냐? 네. 또 홍준표를 지지했던 12만 명의 당원들은 정말 열렬히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는 윤을 어떻게 지지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잠재적 전망이에요. 잠재적 전망은 뭐냐면 정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앞으로 이제 윤 후보의 이제는 이 매머드급도 이 선거 캠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이 캠프가 만들어질 텐데 그 용광동 캠프에 홍준표 후보의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네. 근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동안 각을 세워왔던 것도 네. 있죠.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의 성향이 비슷한 것 때문에 오히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보수 쪽의 원로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홍준표 후보가 전면에 나서지 않다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쉽게 유기적인 결합, 네. 잠재적 전망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합을 안 한다는 건 아닐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고 또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는 홍준표 후보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오롯이 온전히 다 합류가 될 것인지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들이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이쯤에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반응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먼저 마이클 킴 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애써 끌어들인 젊은이들이 홍 후보를 지금까지 밀어줬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좀 격한 표현도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 셀바이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국민들은 홍준표를 원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윤석열을 뽑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는 원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 2030과 어떤 여성들의 표심을 넣는데 윤석열 후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옆에서도 거들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네. 과정에서 어쨌든 젊은 이들의 바람을 또 일으켰던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힘을 모두 응집한다면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일으켰던 이런 2030의 바람을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원팀을 모으면서 내년 대선에도 좀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방송에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부분들의 그 열기가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윤석열 후보나 이 매머더 용광로 선거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를 얼마나 비중 있게 배려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2030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정말 중요한 남자가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4명의 남자. 첫 번째는 홍준표. 홍준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준석이죠. 이준석 대표와도 좀 껄끄럽고 좀 마찰을 빚는 불협화음이 불꽃이 팡 터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를 잘 배려해야만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을 잘 배려해야만 2030 세대가 견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명, 또 2명 중요한 사람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거판의 마술사, 선거판의 간달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반지와 제왕에 나오는 요술을 부리는 요리조리 요술을 부리는 그 인물이 바로 간달프예요. 그런 간달프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물론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명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안철수예요. 안철수 후보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적게는 3~4%, 많게는 6~7%, 더 많게는 10% 가까이 나오는 다자가상 대결에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할 경우에는 그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지지층이 누구냐? 국민의힘 또 지지층 성격이 있는 네. 보수나 중도 보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와는 지금 정말 이 격해졌을 정도로 네. 정말 앙금이 강하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일 썰전을 벌이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는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관계가 뭐 악화될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싫어하죠. 그렇다면은 네. 안철수 후보의 마음 바로 네. 안심입니다. 안심. 안심을 잡지 못하면 국민의 힘도 그렇고 국민의힘
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심 못해요. 안심 못 잡으면 안심을 할 수 없다. 안심을 잡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등심 네, 아닙니다. 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이 네 명의 남자 홍준표, 이준석, 김종인, 안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역학적인 사람과 사람, 인물과 인물 간의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훈훈하게 결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역량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선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야죠. 오늘 정말 아주 알기 쉬우면서도 쏙쏙 들어오게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결국 그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거머쥐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첩첩산중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명백하게 중도층, 젊은층, 여성층의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본인의 취약한 약점이 부각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소장이 잘 짚어주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여성, 중도층, 청년층에 대해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좀 느끼고 분발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또 인물적인 면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이제는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이 네 남자의 마음을 모두 함께 다 이렇게 사는 그런 정치력을 지금 발휘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런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방송을 보든 보지 않든 이것은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명심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정찬 소장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 좀 그 중앙일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겁니까? 계속 또 모시려고 하니까는요. 네네.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언제나 배 소장님과 함께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